우리 대기업 총수들 사적인 일탈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큰 기대도 안 하는데 이번엔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는 가사 도우미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네. 근데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금 동부그룹이 지금 DB그룹인가 이름 바꿨죠? 예, DB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겁니다. 한 1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그 김준기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요. 그 1년 동안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선 의원이죠.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에도 매주 목요일 고정 출연하시는 패널이십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겁니다. 2016년부터 한 1년 정도 그 김준기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분인데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래서 작년 1월에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상태가 이미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이제 사건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가사도우미 피해 주장하는 가사도우미의 입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녹취가 있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 안 읽었지. 어떻게 약간 나이 먹고 이제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아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저 정도의 녹취면 강제성이 있었다든지 이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네.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이제 이 부분이 그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저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어서 만약에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결정적 증거는 안 된다. 네, 만약 강력하게 또 대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가 좀 잘 애매한 상황이 되죠. 왜 녹음까지 하게 됐는지 가사도우미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한 계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녹음기를.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추행은 좀 지속적으로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성폭행의 경우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폭행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다가 내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들려드린 녹취록 내용을 녹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 측은 부인하고 있다고요. 사실과 다르고 합의된 관계다. 뭐 돈을 더 지금 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뭐 이걸 이제 외부에 폭로한 것처럼 이렇게 김 전 회장 측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지금 수배 중입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죠. 외국에 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 외국에 6개월 정도 체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왔다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색 수배, 인터폴 적색 수배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한 일본 관람객이 여성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해서 출국 정지됐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수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연습 경기장인데요. 지난 14일 오전에 한 일본인 관람객이 경기장에서 몸을 풀던 뉴질랜드 여성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몰카로 의심된다고 지금 무전이 와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출동을 했는데 신고자가 저희한테 원본 사진을 줬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해당 일본인의 카메라를 보니까 여성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찌됐든가 얘기하지나 특정 신체 부위를 당겨서 촬영한 부분이 나오더라. 일본인은 어제 무안공항 통해서 일본으로 나가려다가 적발돼서 긴급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우연히 선수 어머니, 선수 부모님이 보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행동이 계속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경기장이 있고요. 경기장 옆에 붙어 있는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선수들이 그냥 연습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는 일반적으로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관람객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였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일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이랬다고요? 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게 아니다. 네. 나는 단지 선수들의 표정과 훈련하는 모습을 찍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경찰이 말한 것처럼 네.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표정이나 운동 연습하는 거를 찍는다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특히 네. 동영상 촬영이 13개 정도 있었다 그러고 총 12분 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일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그러면 어떤 건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나 해변에서 우리 사진 많이 이제 여름이라 뭐 이걸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법은 어떻게 되나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좀 모호하긴 합니다. 네, 어디까지는 되고 예컨대 뭐 풀샷은 되고 서너 명 찍은 건 촬영한 건 되고 다리를 촬영하면 안 된다든지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문구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사진 찍는 게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면은 이 목 이상 부위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쪽 부위를 좀 특정하게 확대해서 찍는다거나 당겨 찍으면 사실은 네.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팔 다리를 찍는다는 것도 사실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뭐랄까요? 당시에 촬영했던 장소라든가 네. 촬영한 각도 또 그 여러 장을 촬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러 장을 촬영할 때 그게 진짜로 연습하는 것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 특정 부위를 음란한 목적으로 촬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2년 전 사건인데요. 네.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그때 치어리더의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30대가 있었는데 특정 부위를 확대했다면 그건 당연히 네. 네. 50여 장 정도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30대가 있었는데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역시 이것도 그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 일본인의 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 사건 여기까지 보고 정두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은 아마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정전 부인의 신고로 아마 수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자 수구팀이 강호 러시아와 대결해서 30대 1로 졌는데 최초로 기다리던 첫 골 넣고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울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거는 한 골을 넣었을 때 감격 때문에 운 거고요. 네. 그 이전에 헝가리하고 경기 때는 64대 0으로 졌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여자 수구 선수권 대회 역사상 가장 큰 처음 그, 출전했으니까요, 우리가. 예, 네. 가장 큰 격차로 진 것인데 그때 울지 않았다 그래요, 선수들이. 악착같이 매달려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도 더 컸고 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 하나를 넣냐 안 넣냐가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한 골 넣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